방영철하고 이런 사람들 3명의 진술이 똑같더라. 아니, 얘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검사실에서 연어회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딱 입을 짰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주장은 모두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엄청나게 중형을 선고를 했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270만 불 중에서 70만 불.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태 평화국제대회 당시에 이때 김성태가 필리핀에 와가지고 안부수, 김성태 또 이호남 얘네들이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70만 불을 주고 받았다. 이 대목입니다.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줬다라는 겁니다. 돈을 준 사람은 김성태고 받은 사람은 북한의 이호남이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안부수, 방영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사실로 인정한 증거는 딱 하나, 김성태 진술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김성태가 70만 불을 줬다고 하는 2019년 7월 필리핀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에 이호남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자, 보시다시피 판결문에 보면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이호남한테 70만 불을 줬다라는 내용이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70만 불을 전달해 줬다라고 인정한 근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딱 하나. 김성태와 안부수 기타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신빙성 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리 리호남은 간 적이 없다고 하죠. 2019년 7월 필리핀에는 이호남이 간 적이 없습니다. 가지 않았으니까 70만 불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이런 증거가 떡하니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아니다. 리호남은 거기 갔었다라고 억지를 또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지를 박살낼 수 있는 근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정원이 당시 그 회의를 감시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 보고서 어디에도 이호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자, 기자회견 장면 일단 동영상부터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대북 송금 덮어씌우기가 그야말로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9년 7월 국제회의에 공식 참석 명단에 리호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호남을 통해서 이화영과 안부수 김성태가 한자리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저희 대책단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수원지검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리호남은 위장신분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수원지검은 전 세계 CIA나 대한민국 국정원도 못하는 위장신분 추적까지 했나 봅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저희는 확신하면서 이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리오남은 위장신분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건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필리핀이 북의 비수교국이고 그래서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를 통해 입국했는데 그 명단에 리오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위장신분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위장신분으로 출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없기에 2019년 2차 아태 평화 국제회의 당시 국제대회 당시 북측은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북한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아태협의 일정과 여비 부담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초청장과 항공권까지 요청했었습니다. 이 초청 요청 명단에 리오남은 없습니다. 북측 대표단 5인과 통역 1인 등 총 6명인데 이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원지검의 주장과 달리 리호남은 첩보원이 아니고 직책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리호남은 UN,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2차 국제대회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요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회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표단 5인에 대한 동향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김성태 진술에 따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미립국에 김성태와 술까지 마셨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모를까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수원지검의 무리한 사건 조작과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는 70만 달러를 비롯한 방북 비용, 지급 일시, 장소, 수령인, 지급 경위 등의 공소 사실을 너무 자주 변경했습니다. 2023년 2월 2일자 SBS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는 2019년 11월경 300만 달러를 휴대 반출하여 송명철에게 주고 수령증을 받았다고 하고 2023년 2월 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성태는 2019년 11월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주고 800만 달러에 대한 송명철의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검찰이 제출받았다고 하고 자금 출처와 흐름을 수사했을 것은 자명한데 수차례 걸쳐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바뀐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은 맨 처음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불을 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200만 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돈을 이렇게 줬으면 준 날짜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서 줬는지. 근데 이 날짜하고 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2019년 1월일 했다가 3월일 했다가 5월일 했다 7월일 했다가 최종적으로 11월까지 밀립니다. 날짜도 보면, 장소도 보면 중국 심양인 했다가
중국 베이징이라 그랬다가 홍콩이라 그랬다가 필리핀이라 그랬다가 공소장은 공소장대로,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공소장도 이화영 공소장 따로, 안부수 공소장 따로, 김성태 공소장 따로 다 달라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딱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 70만 불입니다. 이 70만 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자, 필리핀에서 전달되려면은 이게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야 되죠. 뭐가? 예. 적어도 이 자리에 김성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호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분명히 안부수도 있어야 돼요. 안부수가 목격을 했댔으니까. 자, 그죠? 이게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예. 필리핀에 당시 오간 사람 중에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이 자리에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70만 불을 줬다 안 줬다? 받을 수가 없지, 애시당초에.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느냐. 야, 리호남이 얘가 그 첩보원이잖아. 첩보원이라서 가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하고 필리핀은 뭐라고? 네. 수교 관계가 없어요. 가명으로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가명으로 입국을 했으면 한마디로 비밀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랬으면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명으로 몰래 들어가 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공개적으로 안부수랑 김성태랑 만나가지고 회식하고 거기서 돈도 받고 그런다고요?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걸려요. 걸려. 예? 공항에서 걸린다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 70만 불은 실제로 건너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것이 김성태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더 웃기는 거는 바로 이런 김성태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 선고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리호남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고. 그럼 결국 뭡니까? 김성태가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 거짓말한 김성태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도 싹 다 유죄를 때린 거 아니야. 오지도 않은 사람은 왔다. 그런 사람한테 돈까지 줬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 안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신빙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까 우리 발표하신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예. 뭐라고 하느냐. 필리핀은 북한과 수교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람 입국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분과 출국이 보장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필리핀에 북한 대표단이 입국할 때는 한국 측, 특히 경기도 측의 보장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이 보장을 받은 명단에 리호남이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도 없다고? 예. 확인된 바로는 당시 만약에 이 리호남이 진짜 필리핀에 맞더라면 당연히 국정원한테 포착이 됐겠죠. 그렇잖아요.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리호남이 안부수 만나고 김성태 만났으면 당연히 국정원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안부수, 김성태
다 뭡니까? 예. 국정원의 협조자예요. 국정원 협조자가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국정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없죠. 즉 신진우 판사, 검사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엉터리 판결은 달리 말하자면 김성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라고 뻔뻔스럽게 시간과 장소를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진술도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 다른 증거가 없잖아. 다른 김성태 진술을 뒷받침해줄 다른 증거는 없어요. 다른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전문 진술을 믿는다고?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뭐라고 그런다고? 아유, 가명을 썼겠지.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아까 발표가 됐죠. 가명을 썼더라도 그렇게 몰래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일단 북한하고 필리핀이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쉽게 가명으로 입국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 나라에 몰래 가명으로 입국했다면 뭡니까? 예,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비밀리에 들어와가지고 김성태를 만나서 회식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가짜 조작을 했는지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부수는 국정원 협조자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감지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국정원이 몰랐다고?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오로지 김성태 진술만 믿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그리고 유죄 판결한 신진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에 오는 겁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으로 줄줄이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진술을 조작한 거죠. 그리고 신진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판사로 그런 정도로밖에 못하면 그 판사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판사가 그래도 돼요? 스스로 손을 떼고 나가야 되는 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탄핵을 당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민주당에서 오늘 검찰과 신진우 판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아울러서 국정원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뭐 결말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검찰은 왜 했는지, 그리고 이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유죄 판결한 판사,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마치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던 일본 순사나 그 일본 순사한테 적극적으로 동조해준 친일파 판사와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짝이는 고라니님, 법복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무님, 국정원을 못 믿어? 글쎄, 우리 국정원을 굳이 믿을 건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국정원이 없다라고 해서 그건 없는 거죠. 국정원이 있다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없다고 했으면 솔직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티푸님, 그래도 계속 우길 겁니다. 그럴 거예요. 답답합니다.
재즈바 74님께서는 신진우에게 왜 계속 배정되냐고요. 이게 지금 법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라는 사람이 절대 대법원장에 앉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겁니다. 근데 얼렁뚱땅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슬그머니 통과시켜 준 것이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대충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대충 통과시켜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게 돼가고 있어. 제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내일 하나 공개를 할까 합니다.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이 1시 30분이네요. 생방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또 풍성하고 또 알찬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저녁 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보다 더 컨디션이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진군하는 신새벽에